안녕하세요. 하루 한 시간 벽돌책 읽기의 최선문입니다. 지난 시간 페테르부르크로 찾아온 안나가 리디아 부인에게 아들 세료자를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살피며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염치 없는 부탁을 들은 리디아 부인이 이 이야기를 알렉세이에게 알리는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나의 무례한 요청을 받은 리디아 부인은 알렉세이와 이 일을 논의합니다. 알렉세이는 처음에 어떻게 아들이 보고 싶다는 어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지 묻지만 리디아 부인은 아주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아들 세류자에게 안나의 부재를 그녀의 죽음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으니 안나가 다시 세류자의 앞에 등장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버린 어미에 대한 원망과 불신을 낳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득하죠. 이 말에는 알렉세이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리디아는 알렉세이의 동의를 구해 안나의 요청을 거절하는 편지를 씁니다. 이는 아주 합당한 처사임과 동시에 리디아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목표, 안나에게 모욕을 주는 것까지 완벽하게 달성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 일을 마치고서 알렉세이는 한동안 자신의 마음이 덜 여물었을 때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다시 말해 안나에게 잘못하거나 미안했던 순간들이 떠올라 엄청난 내면의 고통을 받는데요. 시간이 지나며 이 고통은 차츰 해소되고 자신의 고결함을 되찾게 되죠. 이야기의 시점은 처음으로 알렉세이와 안나의 아들 세료자에게로 향합니다. 마침 이날은 세료자의 생일 전날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즐거운 그런 하루이죠. 그리고 리디아 부인이 자신의 선물을 보냈다는 것도 확인합니다. 자신의 친구인 수희와 이야기하면서요. 그리고 그는 수업을 받는데요. 세류자는 수업에 도무지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이어지는 아버지와의 구약 성경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 아버지를 보고 들뜨고 기뻐했던 세류자는 알렉세이가 엄하게 성경에 대해 강의하고 모르는 것들을 물어보자 머리가 새하얘집니다. 게다가 알렉세이는 세료자를 대할 때 자신이 상상하는 아들의 이미지를 세료자에게 덧씌우고 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세료자는 그럴 때면 그 상상 속의 아들이 되기 위해 마치 연극을 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대하려 애쓰게 됩니다. 어떻게 봐도 결코 좋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세료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사무치는 상태가 됩니다. 심지어 사실 어머니가 죽지 않고 어떤 부정을 저지른 채로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유모에게 몰래 들었음에도 그러한 마음은 변함이 없죠. 이야기는 이제 브론스키의 시점으로 넘어갑니다. 브론스키는 안나와 페테르부르크의 자기 가문으로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안나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자신은 안나를 자기 부인으로 여기고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혼할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하죠. 대놓고 그들을 멸시하지는 않지만 모두들 안나를 꺼리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녀의 예전 친구였던 베시 부인은 잠깐 집에 들러 안나를 보지만 그녀를 예전의 안나와의 우정에 따라 자기 신의를 검증하러 온 태도에 가깝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브론스키는 자기 형부인 다리아에게 안나의 사교계 재입성을 도와달라고 하지만 현명한 다리아는 아주 정확하게 안나의 처지를 이야기하고는 자신은 자기 남편을 위해서 사교계를 드나들 뿐이며 안나를 도와줄 수는 없다고 선언합니다. 브론스키는 남자인 자기에게는 세상이 여전히 간대한 반면 안나에게는 유달리 가혹하며 자신이 여기서 손쓸 수 있는 바가 없음을 여실히 깨닫게 됩니다. 한편 안나는 페테르부르크에서 오면서부터 아들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찼습니다. 아들이 있는 도시와 가까워질수록 당연히 아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여기는데요. 막상 그곳에 도착하자 자신이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아들을 만나는 일도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리디아 부인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관대함을 연기하는 알렉세이가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거라는 계산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회신은 없을 것이라는 답을 받고는 엄청난 좌절을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서는 다시 알렉세이에게 편지를 쓸까 고민하는 차에 리디아 부인의 회신을 받게 되죠. 이 편지를 읽은 안나는 참을 수 없을 만큼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세이의 집에 몰래 찾아가 아들을 볼 방법을 궁리합니다. 이른 아침 8시에 그 집을 찾아가 세료자의 대부가 선물을 보낸 것처럼 꾸며 아들을 볼 계획을 세우죠. 다음날 아침에 안나는 계획을 실행합니다. 몰래 집에 들어가 아들을 만나는 데 성공하고 세료자는 꿈에도 그리던 엄마를 생일 당일에 만나 다시 없이 행복해합니다. 안나는 자신이 떠날 때 4살이던 아들이 어느덧 9살이 되어 부쩍 커버린 모습을 보며 너무나도 애틋해 하는데요. 세료자와 안나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곧 알렉세이가 세료자를 찾아올 시간임을 듣고서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세료자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엄마가 왜 자신을 떠나야 하는지, 그리고 왜 얼굴에 수치심을 보이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안나는 세료자에게 아버지를 더 사랑해주라 이야기하고는 급히 떠납니다. 그러다가 잠시 알렉세이를 마주하기도 하죠. 호텔로 돌아간 안나는 보론스키와의 사이에서 난 딸아이를 보지만 자신이 이 딸아이를 세료자의 100분의 1만큼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죠. 그러며 자신이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오락가락합니다. 세료자의 사진들을 꺼내어 바라보는데요. 그러다가 문득 그 사이에 끼어들었던 브론스키의 사진을 보고서는 전에 없던 사랑이 다시 떠오름을 느낍니다. 그러며 하루 종일 브론스키를 단 한 번도 떠올리지 않았다는 점에 스스로 이상함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갑작스레 극장을 가겠다고 마음먹죠. 자신은 부끄러운 게 없고 브론스키와의 사랑만 공고하다면 떳떳하니 왜 극장에 가면 안 되는지 스스로에게 되묻습니다. 다시 말해 사교 활동을 하겠다고 나서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브론스키는 안나에게 제발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하죠. 하지만 안나는 극장에 가고 그곳에서 무수한 모욕을 당합니다. 더러운 여자라는 이야기를 듣죠. 그토록 가지 말라고 말렸음에도 굳이 그곳에 가서 모욕을 당하고 자신을 말리지 않았다며 브론스키에게 원망을 내뱉죠. 브론스키는 그런 안나가 가여우면서도 그녀에게 화가 납니다. 말로 직접 책망하지는 않지만 속으로 원망하죠. 그래도 차츰 시간이 지나자 서로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게 되고 둘은 다시 시골로 떠나갑니다. 이렇게 안나 카리니나 중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레비는 사랑하던 키티와 결혼에 이르렀고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차츰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대조되게 브론스키와 안나는 그 관계가 갈수록 극단으로 치닫는 느낌입니다. 물론 알렉세이와 세료제가 어떻게 지내게 될지도 궁금해지고요. 책 내용과는 별개로 글의 흐름이 급작스럽게 변하는 부분이 많은데 요약해 이야기할 때 맥락이 없다고 느껴질 만한 부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는 이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쓰며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읽어보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